안녕하세요. 저는 87세 신경과 의사 사토 신키치입니다. 의사로서 60년 넘게 일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젊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당신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 조금 바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랜 임상과 연구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단 3분 운동법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70대, 80대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나이 탓인지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TV에서 본 내용도 다음 날이면 기억이 안 나고 손주 이름도 가끔 틀려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장보기 목록도 써놓고는 잊어버리고 가버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를 사용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대한 자극이 없어지면서 기능이 둔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 자신은 87세가 된 지금도 일요일에는 수술을 합니다. 손떨림 없이 4시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하며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매일 뇌를 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40년 지기 친구이자 옛 스승이기도 했던 혼다 교수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던 그 두뇌가 불과 반년 만에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뇌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찾아왔던 84세의 콘도 히사시 씨라는 여성이 생각납니다. 남편을 여인 지 10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매일의 즐거움은 TV를 보는 것뿐이었고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어 일상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히사시 씨는 기억력 저하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 인지 장애 초기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고 뇌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외출이 어려운 그녀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매일 15분 동안 단어 카드 게임으로 단어를 떠올리는 훈련을 하고 간단한 암산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좋아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매일 손주와 전화통화를 일과로 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워하셨지만 매일의 전화가 점차 히사시 씨의 마음과 뇌를 자극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인지 기능 점수는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MRI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분명히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 뇌를 사용한다는 아주 간단한 습관만으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최근 뇌과학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뇌를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단 2주간의 특별한 뇌 훈련을 실시한 결과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15세 젊은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뇌는 살아있는 한 변화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다니던 92세의 다나카 요시오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오 씨는 평생 농업에만 종사해 오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떨림이 심해지고 동시에 기억력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니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시오 씨에게 매일 새로운 것을 2가지 시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왼손으로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눈을 감은 채 양말을 신어보거나 달력 날짜를 거꾸로 읽는 등 일상 속의 작은 도전들 뿐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며 웃던 요시오 씨도 점차 그 도전을 재미있어 하게 되었고 더 복잡한 일에도 의욕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요시오 씨의 손떨림은 분명히 줄어들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2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었구나. 도전을 멈췄기 때문에 뇌도 멈췄던 거야. 그 후 요시오 씨는 자신의 마을 노인회관에서 다른 분들에게 뇌 젊어지기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늙음과 젊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뇌는 정말로 늙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뇌는 확실히 반응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뇌는 우리의 의지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60년 이상 의사로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그것은 약이나 수술보다 강력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 즉 뇌를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스스로 배선을 바꾸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오모리 히로시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우체국에서 근무한 후 뇌졸중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혼자 걷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히로시 씨에게 먼저 시도하게 한 것은 단 5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왼손을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동작과 상상 속의 동작이 뇌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훈련입니다. 그 후 오른손을 거울에 비춰 마치 왼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뇌를 착각하게 하는 미러 트레이닝을 실시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히로시 씨도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비되었던 왼쪽 검지손가락이 아주 조금이지만 움직인 것입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큰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년 후 히로시 씨는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MRI 검사에서는 뇌의 다른 부위가 손상된 기능을 대신 담당하게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을 접해본 적 없던 80세 여성 이시이 토미코 씨는 우울증 치료의 일환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칠 수 있게 되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즐겁게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간단한 클래식 곡을 칠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끝까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울증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뇌 영상 검사에서는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악을 배우는 것이 뇌 전체를 자극한 결과입니다. 뇌는 몇 살이든 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변화는 본인의 의지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79세의 나카가와 쇼이치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려고 마음먹은 그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거는 법조차 몰랐고 손가락 조작에 애를 먹으면서도 조금씩 SNS 게시 방법, 사진 업로드, 동영상 편집 등을 배워나갔습니다. 반년 후 그는 놀랍게도 손주를 위해 만드는 레시피를 소개하는 블로그를 시작하여 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할아버지 요리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뇌스캔 검사에서는 전두엽의 활동이 20대와 같은 수준까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최신 뇌스캔 기술을 통해 뇌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노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그 순간 언어 중추인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이 훈련에 의해 발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슷한 연구로 런던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런던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복잡한 도로망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 길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택시 운전사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연구 결과 그들의 뇌에서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평균 30%나 커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이가 많은 운전자일수록 그 차이가 현저했다는 점입니다. 즉, 뇌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기능은 단련된다는 증명입니다. 저는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뇌가 가장 활발하게 변화하는 시기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울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만 사용했던 사람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 뇌의 운동 피질 사이에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생성됩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입니다. 한 번 형성된 신경회로는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강화됩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힘들었지만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경 효율성 향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 수면 중에 뇌는 그날 배운 것을 정리하고 기억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험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운 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 유지율이 40%나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감정도 뇌의 변화에 크게 관여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질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어 학습과 기억 기능을 돕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73세 노인에게 6주 동안 디지털 사진 편집 방법을 가르쳤더니 인지 기능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단순히 퍼즐 게임을 했던 그룹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차이는 창의성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활동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보다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자신의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뇌에 무엇을 가르치느냐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고 생각하면 뇌는 그 신호를 받아들여 늙은 패턴에 맞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뇌는 젊음을 유지합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 배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뇌에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여성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85세의 기무라 카즈코 씨. 그녀가 제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가족들은 이미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카즈코 씨는 이미 손주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집 주소조차도 자주 잊어버리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는 진행성이고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저는 과감히 그 상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카즈코 씨에게는 다음과 같은 매일의 훈련 메뉴를 제안했습니다. 30분 피아노 연습, 새로운 단어 2개 암기, 간단한 퍼즐 풀기, 30분 걷기. 첫 일주일 동안 카즈코 씨는 힘들어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고 새로운 단어도 10분 후에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가족들로부터는 이런 말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나이에 피아노라니 약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뇌는 사용하면 반드시 반응한다. 그리고 첫 2주 동안은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즈코 씨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피아노 앞에서 분한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로 격려의 말을 보냈고 그녀의 손녀가 함께 피아노를 배우면서 카즈코 씨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3주째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반짝반짝 작은 별의 첫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카즈코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4주째에는 손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간단한 동요를 끝까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검사에서는 그녀의 인지 기능이 70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카즈코 씨는 스스로 장을 보러 갈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생일도 모두 기억하고
생일에는 피아노로 해피 버스데이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뇌스캔 검사에서는 손상된 부위 주변에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보상적 신경 재편성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손상된 부위 대신 다른 부위가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분, 79세 남성 마츠다 요시오 씨의 이야기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요시오 씨는 파킨슨병을 앓아 손떨림이 심해 글씨를 쓰는 것도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특별한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0분 작은 원 안을 연필로 정확하게 따라 그리는 연습이나 물이 담긴 컵을 쏟지 않고 옮기는 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훈련입니다. 낚시를 즐기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지적인 활동은 모두 멈추고 이제 공부는 됐다고 책도 신문도 거의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오랜만에 재회한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날카로웠던 시선이 흐릿해지고 말하는 내용도 이전만큼 정리되지 않았으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계산에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옛날 일은 기억하는데 최근 일은 정말 들어오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65세에 퇴직한 키노시타 교수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 70대부터 철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5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계속 길러야 한다. 키노시타 교수님은 바로 그 말을 체현하듯이 85세가 넘은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습니다. 불가능이란 뇌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생기는 원인이라는 것을. 뇌는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한 놀랍도록 유연하게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시작해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뇌에는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봅시다. 분명 당신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신의 뇌를 젊어지게 하는 실천적인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특별한 도구나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작한 것이 한 달 후 당신의 눈빛을 바꾸고 반년 후에 기억력을 지탱하며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일상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30년에 걸쳐 제가 검증해온 뇌를 10년 젊어지게 하는 5가지 습관입니다.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실제로 해볼 것인가, 그것이 모든 갈림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천편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30년 이상의 연구와 진료를 통해 도달한 뇌를 10년 젊어지게 하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누구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두 무형의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화나 공상과학소설, 옛날 이야기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매일 15분 정도 읽어보세요. 어른이 되면 아무래도 뉴스나 해설서, 실용서 등 논리적인 정보만 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에 강한 자극이 되는 것은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 앞을 알 수 없는 전개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이야기하는 소년의 이야기나 달에 사는 토끼 이야기, 시공을 초월하는 고양이 이야기 등 그런 비일상적인 이야기에 접하면 우리의 뇌에 익숙한 회로가 아니라 새로운 회로가 자극되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소설을 읽는 것으로 뇌의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감각이나 운동 영역도 활성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이 달리는 장면을 읽으면
실제로 내의와 운동계의 뇌 영역까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근력 운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 같은 시간, 같은 사람, 일상생활이 단조로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뇌에게는 가장 큰 지루함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길을 산책하거나 평소 가지 않던 슈퍼에 가보거나 새로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건 처음 겪는 자극이군 하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처음 가는 장소에 가면 조금 긴장되죠? 사람은 그때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력을 날카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 경계 상태야말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기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이 뇌에 좋다는 것은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뇌의 혈류를 촉진하여 산소와 영양소가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에 의해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말하자면 뇌의 비료와 같은 단백질이 분비되어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과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리내어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우리의 뇌는 소리내어 말한 단어를 외부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면 청각의 당연한 동양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어 생각만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뇌에 더 강하게 남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실험에서는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조용히 외우는 그룹과 소리내어 반복하는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후자의 기억 유지율이 30%나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뇌의 초기 설정, 말하자면 운영체제와 같은 것이 더 긍정적으로 업데이트된다는 것이 신경과학의 세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습관은 깊은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최대의 적입니다. 특히 고령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영향으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크게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5분의 심호흡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분비량이 최대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7초 동안 멈춘 다음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한 세트씩만 하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고 뇌가 조용히 정돈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특별한 재능이나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만 꾸준히 하면 뇌의 미래는 확실히 바뀝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매일 밤 심호흡만이라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변화의 조짐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자신의 눈빛의 반짝임, 말의 유창함, 걷는 자세의 유연함으로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실제로 보아온 5가지 습관으로 인해 인생이 크게 바뀐 분들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83세의 카와시마 요시코 씨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진행을 늦추기 위해 약을 시작하자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녀에게 뇌를 빛나게 하는 습관을 조합한 생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동안 좋아하는 소설을 소리내어 읽고, 낮에는 30분 산책, 하루에 새로운 단어 하나를 외우고, 밤에는 심호흡을 하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요시코 씨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뇌는 변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계속하면 그 스위치가 켜질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녀는 매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인지기능 선별검사인 MMSER 개정판 하세가와 간이 지능평가 척도 점수가 21점에서 25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27점, 이는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요즘 엄마가 요리 순서를 틀리지 않아요. 가스불 끄는 것을 잊는 일도 없어졌어요. 실제로 뇌스캔에서는 해마와 측두엽의 활동이 60대 뇌에 가까운 수준까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저 자신과 마주하니 다시 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또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80세의 야마구치 마코토 씨입니다. 마코토 씨는 정년퇴직 후 자신이 더 이상 역할을 다했다고 느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신문을 읽을 기력도 없고 말도 줄어들어 정신 차려보니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여 제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코토 씨에게 먼저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배우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채소의 영어 이름, 계절 하이쿠, 역대 총리 이름 등 본인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왼손으로 양치질하기, 반대 방향으로 산책하기와 같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작은 습관도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하던 마코토 씨도 한 달 정도 지나자 스스로 학습 노트를 준비하고 매일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제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가족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반년 후 마코토 씨는 지역 평생 학습 강좌에 다니기 시작했고 자신의 노트를 들고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옛날 학창시절보다 지금 배우는 것이 더 즐겁네 라고 웃는 마코토 씨의 표정은 정말 생기 넘쳤습니다. 뇌 스캔에서도 전두엽의 혈류량이 크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코토 씨의 언어 능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언어는 뇌의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말에 감정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은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기적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과 지속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다음번에는 당신이 이 습관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꺾일 것 같을 때 힘이 되어줄 말과 변화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지속과 유지의 비결, 그리고 마음이 꺾일 것 같을 때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이라도 계속할 수 없다면 뇌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분들 중에서도 계속할 수 있었던 사람과 도중에 포기한 사람 사이에는 몇 년 후에 놀라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어제는 바로 잊어버렸던 사람의 이름을 오늘은 기억해냈다. 전에는 도중에 포기했던 책을 오늘은 끝까지 읽었다. 산책에서 돌아왔을 때 발걸음이 전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비록 그것이 대단치 않다고 생각될 만한 변화일지라도 뇌 속에서는 확실히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87세의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슈퍼에서 장을 볼 때 계산대에서 지갑을 꺼내기까지 필요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고 잔돈을 꺼내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전에는 혼란스러워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생활 동작 속에서 뇌의 재구축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아직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제보다 잘한 부분을 찾고 그것을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조금씩이지만 제대로 나아가고 있어 라고. 또한 지속을 위해 효과적인 것은 습관의 고정화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양치질 전에 심호흡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 한 페이지씩 소리내어 읽고 목욕 후에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밍을 정한 행동은 결국 뇌 속에서 세트로 기억되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의학 논문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뇌를 깨우는 알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아온 분들 중에는 90세가 넘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뇌 활동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92세 남성은 하이쿠를 시작한 후 표정이 생기 넘치고 매주 작품을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어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를 깨닫게 돼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웠나 싶었어요. 그는 말의 힘으로 뇌와 마음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뇌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는 한 뇌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포기했을 때만 뇌는 조용히 셔터를 내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루 쉬었더라도 다음 날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오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뇌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좌우명으로 삼아온 말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오늘만 하면 된다. 그것을 반복해 나가면 1년 후 당신의 뇌는 틀림없이 10살은 더 빛날 것입니다. 자, 당신 인생 후반의 황금기를 지금부터 더욱 아름답고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87세가 된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환자들과 마주하며 매일 그 변화를 지켜본 저의 실감이자 의학적인 확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뇌의 젊음이란 기억력이나 말의 속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젊음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매일 아침 오늘이 조금 기대되는 것, 누군가와 함께 웃을 여유가 마음에 있는 것,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감동할 수 있는 감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와 같은 말을 솔직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익힐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생에는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깊은 맛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거나 찻잔 가득한 따뜻함의 안도감을 느끼거나 손주의 미소에 조용히 눈물이 흐르거나 그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숙한 뇌입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였던 나카무라 선생님은 만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억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만큼 옛날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젊었을 때는 급하게 지나쳤던 그 길가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지금은 선명하게 기억나. 내가 쇠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뇌로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에 주목해보세요. 늙음이란 결코 쇠퇴만이 아닙니다. 늙음이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과정이며 정말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디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신이 쌓아온 세월은 당신만이 가진 지혜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도 또한 뇌에게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사람은 계속 배우는 한 쇠퇴하지 않습니다. 87세인 저는 오늘도 아직 배움의 도중에 있습니다. 당신도 부디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조금은 빛날 거야. 그것만으로도 뇌는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이 당신의 마음과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이 긴 낭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 어디선가 만날 수 있는 날까지. 이것은 저로부터 이 당신에게 보내는 인생 마지막 뇌의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